이 사진 왠지 불편해요. 8월 16일 방송을 맡게 된 AD 민수는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여러 심령 사진들 중 하나를 들고 프로듀서에게 다가갔다. 진짜 귀신 사진이라면 당연히 기분 나빠질 법도 했지만 프로듀서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민수가 그 사진을 본 순간 그만 몸 전체에 소름이 돋았다. 어두운 배경 속에 하얀 신부 옷을 입은 여자가 찍힌 그 사진, 그 모습이 너무나도 섬뜩했다. 프로듀서는 사진을 덮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못 써, 정말로. 전화 좀 해?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어이없어 했다. 진짜 심령 사진이라면 오히려 방송에 써야죠. 하지만 프로듀서는 냉정하게 말했다. 심령 사진은 다 가짜야. 방송에서 진짜를 쓰면 스태프들이 병에 걸리거나 다칠 수도 있어. 심지어 최악의 경우 죽을 수도 있지. 더군다나 화면을 통해 그 에너지가 시청자들에게까지 퍼지게 돼. 민수는 어른들의 사정을 알게 된 것 같아 살짝 실망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령 따위는 믿지 않는 그는 빈정거리듯 말했다. 진짜라면 나도 믿을 수 있겠네요. 그래도 그저 하얀 드레스 입은 여자가 찍힌 사진일 뿐이잖아요. 프로듀서는 민수에게 대꾸했다. 어깨가 무겁게 느껴지는 건 오래 일하다 보면 감으로 알게 되지. 자네는 이 사진이 평범해 보인다고 생각할 거야. 민수가 다시 사진을 살펴보자 프로듀서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다. 배경은 검은색이지만 왼쪽 끝에 희미하게 자갈들이 보여. 봐, 민수. 민수는 사진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았다. 그제야 오른쪽 끝에서 자갈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즉, 이 신부 의상을 입은 여자는 뭔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그곳에 묶여 있었다는 거야. 프로듀서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쉽게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도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럼 이게 카메라 오류나 아니면 컴퓨터 합성으로 생긴 일 아닐까요? 그렇게 보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그래도 어쩌면 민수는 조금 더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그 사진을 가지고 가야 할 곳이 있었다. 민수는 빠르게 간단히 그려진 지도를 손에 쥐었다. 이게 방송에서 자주 찾는 점집이겠지? 생각하며 교회 쪽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귀찮고 피곤했지만 그래도 귀찮음을 이기고 가기로 했다. 어차피 그 길은 잠시 눈을 붙일 기회를 줄 거라 생각했다. 사진이 담긴 봉투를 가방에 넣고 민수는 표를 끊었다. 시간이 예매하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역시 도시의 인파는 언제나 거세다. 그런 소란 속에서 민수는 간헐적으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됐다. 뭐지?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 큰 피로감이 민수의 마음을 지배했다. 개찰구를 빠져나오며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갑자기 밀려오는 피로감이 민수를 압도했다. 그의 몸은 무겁고 그만큼 피로가 온몸을 타고 흐르며 쏟아져 내린다. 그때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다.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그 소리에 민수는 눈을 부릅뜨며 깜짝 놀랐다. 눈꺼풀 뒤쪽은 유난히 어두워졌고 그 피로감은 점점 더 짙어졌다. 그런데 그 소리가 더 뚜렷하게 울리면서 민수는 점점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그 소리는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민수는 순간적으로 눈을 크게 뜨며 일시적으로 멈칫했다. 눈앞에 바로 그 사진 속에 있던 하얀 신부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고 무표정했다. 마치 사진 속에서 그대로 튀어나온 듯한 모습이었다. 그 여자는 민수를 그대로 응시하며 눈을 맞추고 있었다. 이 순간 민수는 하나의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바로 신부 옷을 입은 인물이 심령사진에 담겨 있으면 정말로 기묘한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었다. 그동안 회의적이었던 민수는 이제 더 이상 심령현상 따위는 믿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말은 이제 전혀 설득력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 사진 속의 여성이 그대로 눈앞에 나타났으니까. 전철 안에서 전통 신부 옷을 입은 여자는 특이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 존재가 너무나도 기이했지만 민수는 도저히 이건 그냥 우연이다라고 넘길 수 없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여자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민수는 곰곰이 생각했다. 아마 그 여자는 자신에게만 보이는 존재일 테고 다른 사람들은 아예 그런 기이한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일정한 간격으로 들려오는 그 소리는 마치 자신이 점점 더 들어선 안 되는 영역으로 발을 디딘 듯한 기분을 들게 했다. 민수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기 시작했다. 너는 볼 수 없어? 그 순간 민수는 자신의 눈을 감았다. 그저 피로한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일어난 일들은 이미 그럴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다. 그는 그 사실을 애써 덮어놓으려 했지만 마음 속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때 갑자기 귓가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건강하신가요? 민수는 깜짝 놀라며 눈을 번쩍 뜨고 주변을 살폈다. 코앞에 그 여자 얼굴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너무 가까워서 민수는 본능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옆 차량으로 재빨리 몸을 옮겼다. 전화해야 해. 민수는 순간적으로 프로듀서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다. 전철 안에서 아무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소연을 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그저 지금 이 상황에서 프로듀서에게 이야기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 같았다. 전화가 연결되자 프로듀서의 어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민수야. 무슨 일 있어? 그 목소리를 듣자 민수는 잠시 짓눌려 있던 공포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기분을 느꼈다. 사진 속의 여자가 나왔어요. 민수는 행설수설하며 막 일어난 계기 사건을 그대로 전달했다. 프로듀서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의외로 냉정하게 대답했다. 지금은 조금 참아. 아무리 무서워도 그 사진은 절대로 버리면 안 돼.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말처럼 그는 프로듀서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지금은 전화를 끊고 싶지 않았다. 심령사진을 버리는 게 가장 위험한 일이라는 경고를 기억하며 그는 그저 조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다시 전화 너머로 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점점 더 멀어지고 침식되는 프로듀서의 목소리, 그리고 그 목소리는 이내 끊어졌다. 민수는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전철 안에서 운전석 앞에 서 있는 그 하얀 옷을 입은 여자의 모습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는 생각하는 걸 멈추고 싶었다. 그저 내려야 할 역으로 달려서 전철을 갈아타기로 결심했다. 이젠 정말 싫었다. 그 무표정한 얼굴이 떠오른다. 그 얼굴은 울적하고 원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 울리는 소리들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현실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전철에서 내리자마자 그 하얀 옷이 또다시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사람들 속에서 불현듯 나타나는 그 여자는 더 이상 민수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는 숨이 헉헉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지도를 손에 쥐고 목적지를 향해 달려갔다. 숨을 헐떡이며 달리던 중 그는 드디어 점집을 발견했다. 이곳에 올 때까지 몇 번이나 그 하얀 옷을 봤을까? 그리고 몇 번이나 그 소리를 들었을까? 하지만 이제는 그 질문에 대답할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자그마한 점집에 도착한 순간 숨겨둔 공포가 드디어 풀리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마치 그동안 눌려왔던 모든 것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힐 것만 같았다. 민수는 급하게 별채 문을 두드리며 들어가려 했다. 그러자 문을 열고 나온 노인은 한참 동안 민수를 응시했다. 그 노인의 얼굴은 마치 동물의 그것처럼 굳어져 있었다. 민수는 당황하며 가방을 열었다. 봉투를 꺼내어 사진을 급하게 펼쳐 보였다. 이 사진 좀 처리해 주세요. 민수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지만 그 말을 듣고 놀란 노인은 사진을 찬찬히 들여다봤다. 그 순간 노인의 얼굴 색이 달라졌다. 점점 어두워지고 무언가 확실히 달라진 느낌이었다. 노인은 조금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죄송하지만 여기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민수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졌다. 모든 일이 여기서 해결될 거라고 믿었는데 그의 마음속에 큰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째서요? 여기 가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불안한 마음이 온몸을 뒤덮는 가운데 민수는 노인의 말에 끊임없이 매달렸다. 그러자 노인은 고개를 내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그의 목소리는 한층 더 낮아지고 마치 그가 알고 있는 비밀을 털어놓을 준비가 된 듯했다. 이 사진은 평범한 심령 사진과는 다릅니다. 이런 건 저도 처음 봅니다. 유감이지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노인은 문을 닫으려 했다. 하지만 민수는 그를 붙잡고 사정했다. 무슨 말인가요? 좀 더 설명해 주세요. 문을 잡아당기려는 힘이 점점 약해지자 노인은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이 여성은 언제의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신에게 시집을 보내기 위한 인신공양의 제물로 쓰였겠죠. 노인이 조용히 말하며 그 여성의 이야기를 덧붙였다. 그녀는 신의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보이긴 해도 그 피해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곳에서 이 사진을 떼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민수는 망연자실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자신이 이런 끔찍한 상황에 처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소리가 계속해서 그의 귀를 울렸고 그것은 점점 더 멀어지지 않았다. 그 후 민수는 방송국에 사표를 내고 나왔다. 그곳을 떠나면 이 모든 일이 끝날 것 같았다. 하지만 하얀 신부 옷을 입은 여자는 여전히 그를 따라다녔다. 그 여자가 보인다라고 말하면 돌아오는 반응은 언제나 똑같았다. 사람들이 그를 노이로제라고 부르며 머리가 어떻게 된 거냐고 했다. 민수는 이제 더 이상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 세상과 단절된 채 방 안에 갇혀 있고 싶은 기분이었다. 오늘도 들리는 그 소리. 여자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맴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건강하신가요? 그녀의 음성이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오는 듯했다. 민수는 그 소리를 듣고 여전히 그 여자가 저 세상에서 떠도는 존재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오늘도 들리는 그 노래. 하얀 옷을 입은 여자는 슬픈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수는 그녀의 눈에서 어떤 무언가를 느꼈다. 나는 이대로 이 여자와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하는 걸까? 그 여자의 눈빛은 민수에게 그 질문을 던지는 듯했다. 민수는 그 미묘한 기운을 느끼며 점점 더 큰 혼란에 빠져들었다.